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오늘 정부 합동조사단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얼마나 신박한 결과를 내놓을지 두려운 마음도 들 정도입니다. 투기를 했다면 부당 이득으로 보고 환수하겠다. 또 부동산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후속 대책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죠. 문 대통령이 주택 공급계획 그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이긴 했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동력이 생길지도 의문입니다. 오늘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과 이 땅 투기 의혹과 관련된 이슈들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정부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습니다. 네. 이번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범죄 수익을 끝까지 파헤쳐서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 가지 후속 대책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LH 투기 사건이 이제 발생되면서부터 이제 정부는 나름대로 이제 발빠르게 대응한다라고 해서 이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설치를 했죠. 네. 이 관계기관 그 합동조사단은 어쨌든 뭐 수사에 대한 어떤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보완적인 조치가 이제 어제 그 압수수색 LH공사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최초에 발견됐던 한 12명 정도의 어떤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이것이 어느 조직 전체의 어떤 그 만연적으로 지속되었던 어떤 하나의 어떤 부패 구조로 만약에 이것이 연결된다 그러면 수사는 일파만파로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골물대로 골랐던 게 결국 터졌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허투루 볼 게 아닌 게 어제 뭐 주거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에서 개발 지도가 나온 사례도 있었고요. 또 이번 투기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 해당 지역에 또 굉장히 지리에 밝은 사람이라는 보도도 있었고, 그러니까 수법을 보면 정말 땅 투기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정말 냉소적인 반응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반인들이 개발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활용해서 선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접근한다는 자체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뭐 이런 거 어떤 신도시 개발이라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과거에는 복부인이라 불리우신 분들이 이렇게 사전에 와서 많은 땅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이 얹어지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LH공사 직원 그것도 이제 간부에 있는 부장차장급들의 어떤 그 직원들이 토지 보상 관계 관련 업무를 보면서 자기가 가져왔던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명으로 구입했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이제 또 토지공사라든지 LH라든지 이런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보상 업무라든지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이고요. 네. 또 그 이론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어떤 토지 보상 업무를 추진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이 퀄러티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이 무지 높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생겼던 어떤 사건이고 이것이 일탈이고 이것이 조직의 이기주의와 맞물리게 된다 그랬을 때에는 상당히 우리한테 이제 후유증이 많이 생기고 이것에 따르는 법적 제도적 조치를 완비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이거를 납득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수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네. 결국 관건은 끝에 가면 이게 투자냐, 투기냐, 내부 정보를 이용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말 한 끗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제 심증은 가는데요. 네. 이제 물증을 확보해야지 재판으로 갈 수 있고. 네. 지금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환수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업무 관련성과 그다음에 미확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투자를 했느냐. 그리고 이것을 투기로 볼 거냐, 투자로 볼 거냐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명백하게 투기입니다. 왜냐하면 LH공사의 토지 보상 업무와 관련돼 있는 직원들이 다수가 여기에 들어왔고
그 직원들의 가족이 들어왔다는 점 하나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토지를 산 다음에 보상 실무에 대한 그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지분 쪼개기식으로 해서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토지를 분할했다라는 점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다가 지작물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 지작물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 나무를 심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 대출을 받았는데 한 금융기관에서만 받았고 그리고 토지 매입가가 약 100억 원 가까이 되는 데서 60억 정도의 대출을 받았다라는 거를 토지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60% 매입가의 60% 정도를 대출을 받았다라는 거는 조만간에 어떤 개발에 대한 사전 정보가 인지되지 않았을 경우엔 그 과도한 이자 부담 때문에 사실 토지 투자에 어떤 실익이 없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봤을 때에는 이거는 투기 투자라기보다는 거의 투기가 확실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백일화에 지금 드러나고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았을 것이다라는 확증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마 3기 신도시 전역으로 그다음에 3기 신도시 이외에 그동안 LH공사가 했던 소규모의 어떤 택지 공급 지역까지 지금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본다라면 아마 정부에서도 이거를 투기로 본다라는 게 저는 이제 뭐 조금 앞서긴 하지만은 네. 그렇게 보고 인식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1차 조사 결과,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1차 대상자가 이제 LH 직원, 국토부 직원 14,0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네. 상상하긴 싫지만 예상보다 심각한 결과가 만약에 발표된다면 이거 3기 신도시 이대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요번에 합동조사단에서 이제 오늘 발표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 할 수 없는 할수 상황이지 없죠. 않습니까? 조사단계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LH라든지 그다음에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 임직원의 대상으로 해서 했을 때는 이분들이 실명으로 토지를 샀느냐 안 샀느냐의 문제가 일단 우선적으로 거론이 될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정도 선과 거기에 일부 혐의점이 드러났다 그러면 가족들까지 이제 확대해서 나온 정도의 그 부분까지만 이제 오늘 발표가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발표되는 결과를 수사에 이첩해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그 LH공사 사건으로 인해서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는 공기관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토지를 투자했다라는 데 이제 국민이 분노가 생기고 네.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3기 신도시에 발표된 이 지역의 전체가 그런 식으로 지금 오염됐기 때문에 네. 3기 신도시는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LH공사 대신 다른 기관에게 맡겨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3기 신도시는 그러니까 LH공사 직원들의 어떤 부패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대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추진이 예정대로 저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장을 담글 때 구더기가 몇 마리 꼈다 그래갖고서 장을 버릴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 구더기를 걸러내고 그거를 다시 구더기가 다시 생기지 않게끔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지. 구더기가 너무 많으면 어떡하죠? 너무 많으면 된장 버려야 되잖아요. 더 큰 그릇으로 버리면 되죠. 어차피 끼게 돼 있는 거고. 자,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두 해 생긴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과거에 1기 신도시 때도 그랬고 2기 신도시 때도 그랬고 지방의 혁신도시라든지 모든 도시들이 발표될 때마다 항상 투기 문제, 사전 투기 문제라든지 또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는데 그 부분을 조금 외면하고 거기에 관련자들을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우리가 부패의 구조를 키워왔다라는 어떤 문제가 있어야지 지금 이제 3기 신도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기관이 어떤 실추를 했다 그래서 만약에 멈추게 된다 그러면 저는 더 큰 혼란과 혼선이 올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예정대로 추진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뭐 구더기에 비유한 거는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었고요. 지금 더 국민적인 공분을 낳고 있는 건 LH 직원들 일부 직원들이겠지만 일부 직원들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뭐 내부망에 글을 올리면서 신경 안 쓴다. 뭐 어차피 잊혀질 거다. 공부 못해서 LH 못 오지 않았냐.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는 글을 올려서 지금 불에 기름을 더 끼얹은 형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LH공사가 약 한 10,000여 명 정도의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대다수라고 또, 믿습니다. 예, 네. 또 토지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 없이 하나의 내 평생 직장으로서 근무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부가 잘못된 건데 그래도 조직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는 좀 이렇게 자숙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LH공사의 어떤 도덕성의 어떤 도덕적 해이의 어떤 그 부분을 좀 감안한다라면 저도 지금 사실 좀 놀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나라 공기관 중에서 성과급이 가장 많이 나간 기관이 LH공사거든요. 그래서 임직원들은 임원은 한 7천만 원 이상이 나갔고, 그다음에 직원들은 한 1,000만 원 이상의 성과급이 이제 나간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성과급을 받고 또 2019년 출장 그 업무 분석한 거 3개월치 분석을 했는데 전체 직원의 30%가 나가지도 않은 출장을 나갔다 그래서 출장비로 5억 원 이상을 쓰고 이제 일부 환수가 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는 가운데 이번에 이제 이 토지의 투기에 대한 어떤 실명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LH공사 자체가 지금 도덕적으로 해이가 돼 있고 공무원 즉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 소양조차도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지금 LH공사가 사기업화 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 그 성과급을 받은 그런 돈들은 다 뭐냐 하면 LH공사가 땅을 개발하고 지구 지정을 해서 택지 개발을 하고 거기에서 판 돈. 그 돈을 취하지 않았다라면 토지 공급 가격은 훨씬 더 싸졌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지속적으로 공기관에서 발생됐다라는 거는 그리고 거기에 투자해갖고 보상을 배액으로 키우고 이런 식으로 키우려고 했던 것들은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이 나가는 그 구조는 이번에는 완전하게 좀 깨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터놓고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현장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LH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신도시가 됐던 혹은 뭐 개발 예정지의 어떤 사전 정보를 미리 알아서 혹은 누구에게 알려줘서 네. 이런 식의 투기를 한다, 사전에 살 수 있게 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현장에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구 계획을 한다든지 도시계획 하건다 신도시 지구 지정을 한다는 저희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건 공공연한 비밀이죠. 공공연한 비밀. 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럼 만연해 과거서부터 있었다고 지금 추정할 수 있었죠. 있겠네요. 예, 만연돼 있었는데 과거에는 다 거의 뭘로 했냐면 차명으로 했죠. 그나마 양심이 있었다는 거죠. 차명으로 한다라는 거는. 차명으로 하면 양심이 아니 겁이 좀 있는 나죠. 내가 이러다가 직장 잘릴 수도 있고 폐가망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 교묘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차명으로 하는 지금은 게? 그조차도 이제 이루어지지 내부적으로 검증 시스템이 무너지다 보니까 대놓고 내가 실명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LH공사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신 분들이 내가 부동산을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지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실명으로 했다. 이거는 도덕 불감증과 그 간 큰 어떤 행위 자체가 그동안 LH공사에서 말로만 떠들었던 어떤 청렴 이런 거가 있었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내부 검증 시스템 자체가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출장비에서 그렇게 해먹고 성과급에서 그렇게 해먹고 토지 투자해서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조직이 보여주는 한 단면이고 그것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전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라이브 창을 통해서도 의견 많이 주시고 있는데 사실 소개를 못 드릴 정도로 감정적으로 많이 우리 국민들께서 격화돼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린다면 지금 주택 공급 대책 문 대통령이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고 공언은 했지만 사실 공공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이미 이사 대책 때 대부분이 공공 방식, 공공이 주도해서 하겠다라고 그 공공의 중심에 있던 LH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다시피 했는데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앞서 말씀드린 상기 신도시가 과연 동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는 게 이 대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발표난 지역 중에 이제 1차적으로 먼저 발표된 지역은 이미 지구 지정이 완료됐고 이제 토지 보상 부분이 이제 나가고 이제 그 계획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리스트 파악을 해갖고 여기에 얼만큼 이제 공직자들이 들어왔는지를 조사해서 환수 조치를 하면 될 것이고, 요번에 시흥하고 광명은 이제 발표가 났기 때문에 법으로 철저히 수사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4월하고 6월에 있을 지구 지정은 이 자체가 걸러지겠죠. 걸러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인 주거 안정 차원에서의 공급은 하되 지금 이제 대안으로 나오는 게 이걸 LH에 맡기지 말자. 그리고 제3의 기관에 맡겨야 되는데 사실 그 3의 기관이 없죠. 왜냐하면 너무 공룡화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LH공사를요. 그러니까 LH공사가 지구 지정부터 보상서부터 전부 다 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 의해서 만약에 문제가 밝혀지고 이것이 공기관으로서의 어떤 법적 문제와 제도적 문제가 있다라면 입법 조치를 통해서 이거를 좀 해체하는 작업도 저는 선행이 되고 그런 가운데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면서 상기 신도시는 꾸준하게 지속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앞으로 이 주제는 몇 차례 더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까도 양파처럼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